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이 시간에는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시계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를 격파해 볼 텐데요. 그럼 6월 1일 화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강준호 책임 PB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나오시느라고 좀 힘드시진 않았나요? 오늘 빗길이긴 했는데 그래도 덕분에 좀 택시 타고 빨리 왔습니다. 택시 타고 오셨군요. 예, 예. 네. 아침마다 요새 비가 내려가지고 네, 상당히 좀 추적추적하는 그런 네. 날들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증시는 그러니까 오늘 새벽,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얼 데이로 이제 휴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좀 특별한 내용으로 좀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메모리얼 데이가 뭔데 이 휴장을 한 거죠? 네, 메모리얼 데이는 이제 한국의 현충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하는 날로 이제 뭐 의미상으로는 이제 호국 연영을 기리는 거긴 하지만 투자에서 의미를 찾아보면은 이 5월이 이제 휴가철의 시작인데 이 메모리얼 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의 휴가철인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충일 같은 건데 요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미국 분들이 이제 휴가를 가니까 그러니까 휴가를 가니까 투자를 덜 한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작년과 비교해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휴가가 올해 폭발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에서 또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복 소비라고들 그러는데 지금 뭐 3,700만 명이나 되는 뭐 미국 사람들이 지금 막 이동을 한다고요. 마스크도 안 쓰고 그래서 소비 이제 쪽이나 뭐 여행, 뭐 호텔업 이쪽, 뭐 항공업 이쪽 주가도 상당히 뛸 것 같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 휴장이니까 해서 이렇게 장은 열리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부자들의 투자 트렌드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강준호 PB를 보셨으니까 이 PB란 게 뭔지 먼저 살짝 설명해 주시죠. PB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프라이빗 뱅커의 약자이기도 하고요. 고액자산가분들 대상으로 해서 금융이나 아니면 부동산 등을 비롯한 자산들을 좀 종합적으로 컨설팅해드리는 업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트렌드 잘 알고 계신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예. 만나보신 고객 중에 가장 재산이 많은 분은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이었어요? 뭐 실명을 거론하면 다시 정도로 재벌도 만나보기도 했고요. 뭐 관리하시는 자산들은 한 뭐 수천억 정도 되시는 분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딱 맞는 분이 나오셨네요. 그 부자들 투자 트렌드 설명해 주실 강준호 PB입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시청자들을 만나기 전에 강 PB랑 좀 얘기를 해가지고 부자들의 투자 트렌드를 3가지로 일단 좀 오늘 할 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들의 투자 성향, 중간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부자들의 투자 대상, 소수정예다. 세 번째, 부자들의 투자 목표, 부의 이전이다. 이제 이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부자들의 투자 트렌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들의 투자 성향, 중간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중간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재테크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 일반 투자자분들은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걸 목표로 이제 하거든요. 또 언론이나 금융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중위험 중수익 상품들을 많이 권해드리는데 부자들은 이런 중간이 아니라 절대적인 안전을 추구하면서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상품이 아니라 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중간 정도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원금 보장은 일단 안정을 추구하니까 원금 보장은 돼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박을 또 노리는군요. 그러니까 대박 아니면 원금 보장. 뭐 요 양극단을 다 노린다. 근데 뭐 자기가 이제 뭘 꾸린다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가 뭘 꾸려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투자 대상들을 저희가 직접 제안을 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아니면 본인의 뭐 패밀리 오피스 하는 걸 통해서 직접 그런 자산들을 편입하는 트렌드가 요즘 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직접 뭐 이렇게 권유를 하면 그런 거는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나요? 그죠? 네, 일반적인 아무래도 그 일반인들에게 투자가 들어가는 상품들은 본인들이 이미 다 경험을 해봤거나 아니면 그 구조에 대해서도 이미 너무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이제 투자 대상들을 선정하거나 아니면 그런 비이클을 빼고 직접 투자하시는 게 좀
트렌드라고 보시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지은 밥은 안 먹고 내가 만든 밥을 먹겠다. 맞습니다. 재료까지 공수해서. 네. 그런 트렌드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성복 뭐 옷으로 따지면 기성복이 아니라 DIY 맞습니다. 테일러메이드 그런 걸 선호한다. 테일러메이드, 예. 그럼 스스로 짜는 이렇게 투자 포트폴리오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한쪽 방향은 아니겠네요. 투자 포트폴리오를 짠다 그러면. 네,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투자를 진행하실 때도 기본적인 성향은 그 안전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적당한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아예 수익률이 낮더라도 좀 철저히 원금을 지키는 좀 보수적인 투자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제 위험 자산의 이제 기회 요인이 보일 때 이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뭐 만나본 부자 중에 뭐 어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실제로 부자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고객으로. 예. 뭐 어떤 얘기들 해요? 예. 두 가지가 양방향 소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저희가 특정한 상품이나 아니면 투자 기회가 있을 때 제안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부자들이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투자 기회를 가지고 와서 같이 동반 투자하는 거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같이 또 모시고 오기도 상호작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혹시 그 강 PD 혼자 생각일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자들을 이제 좀 분석한 보고서는 지금 두 군데서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KB금융그룹에서 하나 부자 보고서를 매년 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하나금융그룹에서도 이제 웰스 리포트라고 해서 부자 리포트를 이제 부자들을 분석한 리포트를 내요. 그걸 보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게 다 그 부자들 조사한 거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KB금융그룹이 뭐 한국 부자 보고서 2020 이걸 보면은 일단 부자들 투자 성향은 전반적으로 안전지향적 이게 많습니다. 한 절반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한 46.8%. 그러니까 가장 그 안전을 기반으로 한다 방금 말씀했듯이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적극 투자, 그러니까 그 위험한 투자를 선호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부자 중에.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이제 10년 전보다 비교하면 안정지향형은 20.2% 감소했지만 적극지향형은 13.5% 증가하는 식으로 부자들이 점점 더 이 적극적인 투자도 하고 있다. 바탕에는 원금 보장을 깔고 그다음에 그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어요. 이 조사 보면 작년 7월, 8월 해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되시는 그런 부자들 400명을 조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말씀하신 게 실제 조사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떤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났을 때 내가 이걸 조금 더 넣었다면 얼마가 됐을 텐데라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돈이 많았다면 여기에 엄청 넣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부자들은 실제로 이제 풍부한 이제 투자 자금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한 자산에 이렇게 몰빵하는 투자가 아니라 적절한 이제 배분을 하고 또 이런 또 분산을 통해서 투자를 하면서 위기와 좀 기회를 잘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성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그냥 몰빵 하나 뭐 딱 뭐 비트코인 좋다 그러면 거기다 그냥 왕창 다 넣어서 한번 대박을 노린다 이런 건데, 부자들은 물론 대박을 노리지만 바탕은 안정 투자를 깔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또 아까 그 부자 리포트 얘기했는데 KB금융권 얘기했는데 하나금융 리포트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2021 코리안 웰스 리포트 보니까 올해 부자들이 선호하는 1위 금융 상품은 단기 금융 상품, 두 번째는 은행 예금.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를 다 깔고 있어요. 하지만 그 부자들의 56%는 코로나 이후에 주식 투자를 늘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다 투자를 늘린 거죠. 주식에 투자를 늘렸고, 또 특히 해외 주식 투자, 우리가 월스트리트 동향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 투자를 6%에서 12%로 상당히 늘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좀 부자들은 이렇게 바탕은 안정을 깔고 공격적인 때는 또 공격적으로 나간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금융그룹도 보니까 10억 원 이상 되는 부자들을 조사했더라고요. 한 700명 가까이. 그러니까 이런 리포트들을 봐도 방금 말씀하신 그 트렌드가 그대로 보인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그러니까 부자들의 투자 성향 중간 없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구성을 하는데 안정적인 걸 바탕에 깔고 공격적일 때는 또 공격적으로 나가더라.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좀 보고 좀 배워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부자들 투자 트렌드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부자들 투자는 이제 소수 정예다 이런 네.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일반인들은 이제 뭐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하는 네. 일정한 이제 그 위험은 좀 있지만 수익이 좀 제한되어 있는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높은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만일에 이제 수익이 안 날 경우에는 원금을 받는 투자, 즉 손실 가능성을 좀 제한하는 투자를 좀 하는 경향이 있고 예. 이러한 그 투자의 대표적인 부분들이 바로 어떤 게 있어요? PE나 PD라는 PE, 네, PD? 투자처가 예, 있습니다. 예. PE는 조금 들어본 것 같은데 그쵸, 프라이빗 에쿼티. 맞습니다. 예. 네, 잘하시네요. PD는 뭐예요? PD? PD 생소하시죠? 뭐 예. PD님도 계시긴 예, 하지만 예. 네. 그 PD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뎁의 약자인데요. 프라이빗, 예. 프라이빗 에쿼티가 이제 증권을 기반으로 한 거에 프라이빗하게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예. 뎁은 대출 채권, 그러니까 은행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자산가 부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요? 은행에서 빌리는 예. 돈을 오히려 좀 더 그 은행이 하지 않는 그 투자처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부자들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그런 구조의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회들이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열려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소수 정예라고 아까 맞습니다. 그 프라이빗의 이제 예. 한정된 뭐 소수만을 위한 뜻이 또 예. 있잖아요. 예. 네. 옛날 기억을 좀 되짚어 보면 옛날 2013년인가 네. 어디 한 증권사가 이제 강남 쪽에 있는 지점에서 지금은 다 상장이 돼 있지만 카카오 주식을 네. 그때 한 34만 주인가를 부자들한테만 이렇게 상당히 팔아가지고 상당히 화제가 됐던 게 됐었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부자들한테만 투자 기회를 준 거죠. 그때 샀었으면 엄청나게 지금 돈을 벌었을 텐데. 예. 네. 그 이후에도 충분히 기회는 있었는데. 네. 안 하셨죠? 예, 하여튼 네. 그런 네. 식으로 소수 정예한테 맞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예. 이번에 이제 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가 있지만 K뱅크가 또 유상증자를 이번에 진행을 했거든요. 네. 지난달에. 예. 근데 그때도 전체적인 모집 금액에서 상당 부분을 원래는 이제 그런 자금들은 기관들이 투자를 하거나 이제 연기금에 투자가 들어가는데 개인들에게 한 700억 정도 룸이 열려서 개인 자산가들이 서로 들어갔다는 또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소수 정예를 이제 네. 정보를 알려주는 그렇죠. 쪽에서 네. 이제 가르쳐 줬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네. 근데 그 사모펀드 해가지고 한때 유행했다가 뭐 사모펀드 뭐 사고가 뭐 여러 개 나서 상당히 그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요새는 그 부자들은 사모펀드 그쪽으로 안 가고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투자의 대상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네. 되고요. 그거를 이제 사모펀드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제 블라인드 펀드라고 해서 네. 그 펀드에 무엇을 담는지를 몰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이제 뭐 신탁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자산인 경우에는 뭐 레버 카운트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대상이 어떤 건지를 좀 명확히 보면서 투자를 하는 이제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카운트는 증권사에서 네, 맞습니다.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저기 네. 계좌를 볼 수 있게 해주고. 결국에는 이제 펀드도 그렇고 랩도 그렇고 신탁도 그렇고 하나의 그냥 투자를 담는 비이클인 거고요. 그거를 이제 내가 직접 보고하냐 아니면 남한테 위탁해서 하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는 뭘 하는지 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투자한 사람들도 계속 수시로 보고해 주는 건 아닌데 네, 랩은 딱 그 HTS로 다 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네. 투자하는지 그런 식으로 좀 부자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군요. 또 뭐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패밀리 오피스 이런 걸로 또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맞습니다. 또 뭡니까? 이런 자산들을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자산가 부자들은 패밀리 오피스라는 걸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은 해외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아케고스 캐피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빌황 외신에 엄청 나왔죠. 맞습니다. 빌황이란 분이 이제 운영하다가 뭐 마진콜을 증거금을 받아서 못 내 가지고 그래서 한 차례 시장도 많이 충격을 먹었었고 또 그러면서 거론된 부분들이 바로 패밀리 오피스라는데요. 처음에 이제 패밀리 오피스라는 거는 이제 자산이 많으신 뭐 초고액 자산가들의 자산 배분이나 아니면 상속증여 또 세금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그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 엄청 유명하죠. 록펠러가 록펠러 패밀리 오피스를 만들어서 투자를 진행한 걸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부자들의 투자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게 많이 생겼어요?
많지는 않은데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걸로 하면은 이제 그 H&M 파트너스의 이민주 회장. 네, 과거에 이제 유명한 회장님이죠. 맞습니다. CNM이라는 회사를 매각한 자금으로 패밀리 오피스 설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CMM 그때 매각했을 때 한 1조 5천억인가 벌었다는 뉴스가 나와서 상당히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예. 그 자금을 그대로 이제 가져가시지 않으시고 바로 또 투자를 해서 마치 패밀리 오피스처럼 이제 자기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맞습니다. 예. 그런 건 너무 큰 부자신 것 같고 최근에 뭐 증권사들도 이런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를 많이 낸다고 그러던데요.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특정해서 개인이 원래는 이제 패밀리 오피스가 자산가인 개인이 직접 투자 전문가나 세금 전문가, 뭐 회계 전문가를 고용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런 서비스를 또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고 그러기에는 또 규모가 1,000억 이상 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증권사에서 뭐 한 30억 이상, 50억 이상 뭐 이런 VIP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고 서비스 영역은 똑같이 투자와 세금, 뭐 부동산 이런 부분들이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부자들 얘기 같은데 그냥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사모펀드 뭐 이런 데는 투자할 수 없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뭐 그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뭐 부자들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리츠라는 걸 통해서 그런 강남 부동산을 개인들이 나눠서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물론 모두 다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특정 사모펀드가 만약에 너무 운영을 잘하고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정부에서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라고 해서 그런 사모펀드에 이제 소수 금액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놨기 때문에 잘 공부하시면 그런 재테크 기회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들의 소수정예 투자도 일반 투자자들이 낄 수 있는 기회는 있긴 있군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이제 좀 빨리빨리 좀 입수를 해야 되겠네요. 부자들은 이제 보니까 그런 소수정예 투자할 때 되게 자기 판단을 중요시한다는데 보니까 맞습니다. 아까 얘기한 KB 투자 보고서 거기에 보면 이 나의 실력과 직감을 가지고 투자한다 이런 비율이 이제 54.3% 그러니까 절반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맞습니다. 판단을 되게 중시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 공부를 하고 자기 판단하는 부자들도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도 하나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이슈인 이제 부자들의 어떻게 소수정예로 투자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봤고요. 세 번째 이제 이슈를 이제 들고 나오신 게 이제 부자들의 투자 목표는 부의 이전이다. 뭐 이건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방금 이제 계속 그 KB 부자 보고서와 또 하나금융의 이제 웰스 리포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KB 부자 보고서를 보시더라도 그 부자들의 33% 그러니까 3분의 1이 부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의 이전 누구한테 이전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한테 이동하는 게 당연히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또 기부도 포함되어 있는 기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단순하게 자금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시기가 또 중요하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 줄 건지 미리 줄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이런 사전에 주는 경우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는 그냥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업을 밀려주는 게 부의 이전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모든 자산과 또 가문의 그런 그 투자 철학까지 철학까지 같이 이어주는 게 트렌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의 이전을 하면서 이 세금 문제 되게 관심이 많다고 그러던데요. 직장인들도 이제 연말정산 이런 거 하면서 되게 절세하려고 되게 조금이라도 뭐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부자들은 더 관심이 많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나요? 사례를 보면은 뭐 작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 주식이 다 빠지고 국내도 많이 빠졌잖아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초반에. 이런 기회들 저희는 뭐 사야지라고만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뭐 한국의 대표적인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재벌가를 보면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명희 회장이 본인이 보유하던 신세계 주식과 이마트 주식을 이마트 주식은 이제 아들인 정윤진 부회장에게 또 신세계 주식은 딸인 정명희 그 사장에게 그 이전을 했거든요. 사전 증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증여를 했군요. 지금 돌이켜 보면 주가가 쌀 때 증여한다. 맞습니다. 증여세를 아끼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또 현명한 판단이었기도 하고요. 또 앞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그 CJ의 이재현 회장님께서도 이제 자녀분들께 주식을 증여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주가가 확 빠졌잖아요. 증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 이내에 취소를 해서 다시 증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증여를 취소하고 코로나 때 빠진 주가를 기준으로 증여를 해서 다시 굉장히 실익을 보신. 이게 절세죠. 그러니까 이 탈세가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부자들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세금 아끼려고 노력한다. 맞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부동산 보유세랑 이제 뭐 양도세 중과 이런 게 되면서 또
요것도 뭐 부동산 쪽에도 트렌드가 있다며요. 맞습니다. 네. 그 제가 드린 말씀 너무 이제 예. 좀 재벌가의 얘기이기 예.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뭐 서울에 집 가진 분들 워낙 이제 많으시잖아요. 근데 예. 그분들도 이제 가지고 계신 주택이 뭐 하나인 경우도 있고 여러 채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는 이제 지금 최근에 보유세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이 부동산을 팔기에는 양도세 부담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녀에게 미리 사전에 증여하는 트렌드가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뭐 부의이전 트렌드나 아니면 또 절세적인 측면에서도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저희가 그냥 약간 감안해야 될 건 저기 우리 월급쟁이들도 세금 아끼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부자들도 엄청나게 노력한다 이런 측면에서 맞습니다. 봐야지 뭐 좀 너무 좀 안 좋은 눈으로 뭐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절세는 절세죠. 다 누구나 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세금은 그렇지만 또 인플레 또 얘기가 인플레를 이겨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부자들 투자 트렌드 중에 네네. 예. 또 어떤 게 저는 있죠? 예.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보여드리고 싶은 화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가 또 굉장히 뭐 좋아하는 투자 현인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라는 걸 할 때는 뭐 투자에 대한 방법론 또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그 투자 현인들한테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의 마무리는 워런 버핏 회장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에게 매년 주주서한을 보내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2011년에 보낸 주주서한 중에서 젖소를 키우십시다라는 내용으로 보낸 게 있어요. 젖소를 키워요? 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제 원래 투자라는 거는 그 장래에 더 많은 돈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현재의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버핏은 여기에 좀 더 첨언을 해서 장래에 이익에 대한 세금을 공제한 후에 그리고 더 많은 구매력을 받으리라는 합리적인 기대에 따라서 나의 구매력을 남에게 이전하는 행위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이 이 구매력이거든요. 이 구매력이 바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이겨라라는 말입니다. 지금의 돈의 구매력과 나중에 돈의 구매력이 다를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세금을 제하고 남은 돈이 또 인플레이션을 이길 만큼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부자들의 투자 트렌드를 지금 말씀을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일반인보다 부자들은 조금 더 공격적인 자산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누군가의 의견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투자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많을수록 좀 다양한 대상, 해외 주식을 비롯해서 장외 주식까지 좀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이제 세금이나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좀 장기적인 투자를 선호하면서 자산을 형성하고 또 키워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 투자 트렌드를 얘기해 봤는데요.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지 이걸 한번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쭉 한 줄평 비슷하게 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부자들의 투자 트렌드를 통해 가지고 일반 투자자들이 얻을 교훈 세 가지 이렇게 꼽았습니다. 첫 번째, 자기 판단 능력을 키우자입니다. 투자는 자기 책임 아래 하는 거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 소수 정예에게 주어진 투자 기회를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정보에서 뒤지면 좋은 그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없는데 그 정보를 이제 좀 찾으면서 좋은 투자 기회를 찾아보자. 특히 이제 저희가 하는 이제 월스트리트나 또 오후에 하는 머니머니 이런 데서 정보를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걸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정보를 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금과 인플레를 이기는 투자처를 고민하자 이겁니다. 이 절세와 인플레 방어 이거는 부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바탕에 둬야 될 투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들 투자 트렌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일반인들도 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6월 1일 화요일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박윤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이제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영상들에도 투자할 만한 고급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저는 8시 월스트리트를 세 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하나로 통합해서 이슈를 격파하는 박연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게스트 대신증권의 강준호 PB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